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. 제가 과거 방송 내용들 중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그냥 막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할 수가 있는데 어, 일단 저는 이 지금 대형 증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. 현재까지는 아침 방송 교육을 시킵니다. 매일. 그리고 1년에 인터넷 강의를 뭐 한 몇십 시간을 들어야지만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안 들어요. 그냥 켜놓고 그냥 뭐 이런단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세미나 같은 것도 자주 하고 뭐 분부 단위로도 하고 뭐 전체로도 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한 30년 넘게 투자를 하다 보니 투자 성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제대로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? 뭐 누구 말을 듣고 했든 뭐 했든 뭐 누구를 따라 했든 아니면 내 판단에 했든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말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돈이 다 없어지고 고객 돈하고 다 막 이런 거랑 직결이 되니 어쩔 수 없이 몸에 배게 돼 있거든요. 또 선물 옵션을 과거에 할 수 있게끔 한 적도 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몸에 밴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지점장을 오래 하다가 이제 뭐 어쩌간에 하여튼 뭐 그만두게 보직해임 되고 뭐 나이로 다 했으니까 하여튼 뭐 그거야.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뭐 경제, 특히 거의 다 경제 뭐 이쪽이었죠. 투자. 뭐 정치 얘기는 들어야만한 뭐 난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보면 난 내가 더 나은 것 같던데. 좀 건방진 얘기지만 일반 시민보다 못해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일단 구독자 수가 많은 만약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들으세요. 듣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왜냐 어그로 이렇게 끌기 위해서 막 어그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뭐 하여튼 어쨌건 간에 구독자 수가 많고 막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 하면 누구는 보합을 유지할 것이다.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필요 없고요. 미래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. 보합이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자기 논리를 대면서 한단 말이죠. 그때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같이 써놓으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하에 A란 사람이 어떤 뭐 A, B, C, D 뭐 이렇게 있는 A, B, C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나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그 사람들하고 한 얘기를 혼합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뭐 껌껌이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다 보면 누가 맞냐 안 맞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나를 잘 보세요. 내 판단이. 그 잘못됐으면 아니 미래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5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. 제가 보기에. 그러면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이제 그게 대비가 되면서 이제 정립이 되죠. 나름 맞든 틀리든 간에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요새 뭐 뉴스에도 뭐 금값이 오르고 뭐 은 얘기는 없죠. 예, 원래 은은 싸니까. 그래서 뭐 게시판에 보니까 뭐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. 그래서
뭐 수익률이 25% 이상, 제가 보기엔 30% 가까이 났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뭐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는 한데 본인의 판단과 책임해야 한 거니까요. 모든 과실은 공과는 투자자 본인이니까요. 예, 뭐 덕담은 감사드리고, 그러나 당연하잖아요.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저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?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제 말이 일리가 있는지,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셨을 테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셨겠죠. 아, 지금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이나 은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, 뭐 이런 판단이 있어서 하셨을 때니까. 제가 지금 화면에 있는 게 뭐냐면은요, 아마 제가 몇 회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거를 똑같이 제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왜냐하면 아마 작년에 말씀을 드렸겠죠. 나는 이렇게 예상을 한다. 이게 뭐냐면은요, 2018년 12월 달에 이걸 쓴 게 아니고 2018년도 초에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까먹으면 안 되니까 내년 다이얼리 까먹기 않기 위해서 12월 달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. 2018년도 초에. 별표 해놨죠. 미국 기준금리가 3% 갔을 때. 그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증시가 하락한다. 그리고 올해 9월에서 12월에 부동산은 폭락한다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. 아직 안 됐죠, 시간이.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시간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제 이 바보 같은 놈이 딱 시간까지 맞췄잖아요. 6월이나 9월에 증시가 하락한다. 근데 증시가 멀쩡한 거예요.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, 아니 우리나라 주식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, 안 빠진 게 아니고 미리 빠지고 미국은 버티고 신고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빠져서 좀 디커플링 될 거라고 봤더니 웬것 미국이 빠지니까 뭐 더 빠져버려서 지금 이 난리가 났네요. 근데 요 기준금리 3%는 안 갔지만 대신에 이게 무역 패권 전쟁이 들어간 거죠. 더 센 게.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여튼 찬바람 불면 전 부동산 안 된다고 보고요. 이게 그냥 그때 보여드린 제 관심 종목인데요.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근데 주로 저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이쪽으로 보는데,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금리나 발표하기 전날 제가 이 인버스를 하락에 베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어제 이거를 반 이상 되나? 하여튼 정리를 해서 제가 일본 인버스로 갈아탔습니다. 저는 나중에 빠지면 일본이 더 위험할 거로 보고, 뭐 그렇게 일단 했고요. 지금 3일째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인데, 어제도 코스닥이 플러스 나왔다가 되밀렸거든요. 마이너스 나오고, 오늘은 코스피가 한 7포인트 빠졌고 코스닥은 뭐 한 7% 빠진 거에 대한 반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플러스 2.38%로 끝났는데, 일단 단기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 내일 아침에 일단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들이 있겠으나,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인데 뭐 하염없이 빠진 거죠. 이게 주봉인데 주봉이 이렇게 이 장대 음봉이 한 3개 정도 나오면 단기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, 그럼 선물을 지금 보여드릴게요. 이 지금 미결제가 오늘 지금 뭐 7,880개 더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35만 개가 넘어갔는데, 지금 35만 뭐 2,900개가 35만 3천 잡으면 제 기억에 35만 개가 넘은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죠. 그러죠. 오늘 수요일 맞죠? 예, 그럼 내일 옵션 만기이란 말이죠.
그러면 현물 매매 하시는 분들 기준 잡으실 때 이 장중에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가거든요. 미결제 수량이. 이 미결제가 마이너스가 세게 나오면 매수 쪽으로 가담하셔야 돼요. 그러면 뭐 종목이고 뭐 어떻게 고르냐 그러면 낙폭과대가 우선 먼저 오릅니다. 그거 고르기 싫으시면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 ETF 사시면 돼요. 뭐 수익은 얼마 변동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걷다 대고 외국인이 산다. 현선물을 그러면 그건 무조건 적극 매수해야 됩니다. 그럴 때 그런 거는. 근데 지금 주가 움직임으로 봐서는 일단 내일은 좀 플러스 나올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. 왜 그러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죠. 오늘 플러스 1.8%고 오늘 선물이 마이너스인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? 삼성전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도 팔아서 마이너스를 만들었는데 아마 낙폭이 더 과하지만 않으면 아마 반대 매매는 내일로 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왜냐하면 그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부는 아니고 하여튼 그 현금을 입금시켜서 현금 상환을 시키면 담보비율이 확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대 매매 이렇게 나간 때문에도 정리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 이 대차 신규 나온 거 있잖아요.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말씀드린 3천만 주가 늘어났단 말입니다. 하루에 1,000만 주 정도 늘어난 적은 있어도 제가 3천만 주 늘어나는 거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이게 대차이기 때문에 이걸 공매도는 수량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3천만 주를 뭐 대차있다고 해서 꼭 매물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가니까.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세 군데서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1,000만 주 정도 봐야 됩니다. 하여튼 근데 3천만 주 돼서 2,300만 주를 상환을 시켰죠. 그러니까 이게 남의 주식 빌려다가 이게 뭔 짓거리 했는지 모르겠는데, 뭔 사연이 있겠죠, 하여튼. 뭐 담보로 뭐 써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700만 주는 순수 늘어난 거란 말이죠, 어차피. 그러면서 이제 1억 2천만 주, 1억 5천만 주 됐다가 이제 그거 갚으니까 다시 또 이제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,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이게 단기 낙폭과되면서 이게 지금 신용 반대 매물이기 때문에 아마 매물 공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내일은 아마 웬만하시면 좀 손실이 다 클 테니까 매도를 하루 정도 참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미결제 수량이 줄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마 매입을 하시면 단기 수익이 좀 나실 거라고 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